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아기랑 같이 출연했습니다. 우리 아기 이름은 그 몽둥이고요. 태명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특히 예비 아빠분들한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너무 내 시간이 부족해지면 어쩌죠?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육아를 위해서는 뭐 당연히 부모로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원래 할 수 있던 거나 하고 있던 거 취미 생활이나 그런 거를 놓치게 되면 어쩌지? 아, 그리고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희생을 많이 한 게 아닌가? 아니면 아이 돌보느라고 좀 나의 어느 부분까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건가?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예비 아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 봤습니다. 자, 아이가 하도 울어대가지고 잠깐 애 엄마한테 맡겼어요. 근데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단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,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이어야지 또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조건이 맞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저도 남들과 똑같은 뭐 직장인이고 뭐 9 to 6, 7? 9 to 7 정도 일하고 있고요. 아내는 지금 육아 휴직 중이에요. 이 말은 제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식사를 한 다음에 아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돌본다는 뜻이죠.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쓰일 수 있죠. 그래서 보통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오전 9시부터 한 오후 7시까지는 아내랑 아주머니가 뭐 당연히 아이를 번갈아서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7시 이후로는 제가 와서 아내랑 식사를 한 차례씩 번갈아서 한 다음에 아이를 돌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내가 식사를 할 때면 제가 아이를 돌보죠. 그 아이가 보통 10시나 11시 정도에 좀 수면을 취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은 아이가 자게 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12시 정도 사이에 좀 공부를 하든 뭐 책을 읽든 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내 시간이 없어진다.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이게 약간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아이가 생겨서 좀 바빠진 건 맞는데 근데 그 바빠진 게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남자분들의 성향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도 좀 부지런하게 시간을 좀 조율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일정을 만들어서 좀 미래에 대한 자기 좀 투자나 자기개발을 한다. 그러면은 전 제 생각에는 아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어떻게든 좀 한두 시간이든 짜내더라도 좀 저만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. 물론 그 한두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만 시간 조금씩 가지면서 뭐 그 시간에 책을 읽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생산적인 시간을 갖는 게 어쨌든 나만의 그런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는 거랑은 갖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근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비판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너희가 좀 아주머니도 쓰고 또 아내가 아무래도 좀 더 희생을 하는 게 아니냐 싶은데 뭐 저도 아내랑 번갈아가면서 똑같이 뭐 저녁 시간 7시 이후로는 똑같이 아이를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물론 아이가 자면은 뭐 새벽에도 막 깨고 그러죠. 예를 들어서 10시에 잤는데 1시에 일어나고 1시에 잤는데 또 4시에 일어나고 이게 불규칙적으로 좀 일어날 때가 좀 있는데 아이가 잠들기 시작하면 그게 뭐 한두 시간은 꼭 넘기거든요. 그러면 보통 그 시간에 뭐 제가 피곤할 수도 있겠죠. 뭐 잘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한테는
어느 정도 좀 정비 좀 하고 아내랑 얘기를 하든 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아기를 낳기 전에 좀 아내의 그런 임신 사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항상 그 들었던 얘기가, 너 이제 아이 생기면은 이제 넌 시간 다 끝났다.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한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물론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, 내가 뭐 시간은 분명히 타이트해지고 바빠지고 좀 피곤해지겠지만은,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. 그런 목표의식이 나한테 있는지 첫 번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래야지 좀 피곤함을 견뎌내면서까지 좀 뭔가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정신적 여력이 생겨납니다. 이게 시간적 여력하고 정신적 여력은 좀 다른 문제고요.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내의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와서 저녁 먹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뭐 육아는 뭐 남자가 뭐 도와주는 개념이다. 보조한 개념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, 내가 분명히 육아에 있어서 분명히 교대할 건 교대해주고, 나의 임무이자 그런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인식적으로 생각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첫 번째,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목표의식과 연결해가지고 요거를 시너지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.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그 아기에게는 그 어른들처럼 낮과 밤의 개념이 없습니다. 그 12시쯤 자면,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12시쯤 자면은 오전 3시쯤 일어나고 다시 3시쯤에 모유를 먹거나 좀 열심히 울어댄 다음에 6시까지 좀 다시 자고, 그러니까 3시간 반복해가지고 깨어나고 자는 걸 반복하는데요. 보통은 엄마 모유 먹는 수준으로 뭐 그렇게 수면 시간이 오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, 그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침대를 바닥에 까는 그 평평한 침대를 쓰고 있는데 안방에 같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면은 일단은 저랑 아내 두 명 다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깨는 시간은 똑같이 깨게 되는데, 아무래도 저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는 아내가 좀 모유를 먹이거나 좀 돌봐주는 시간이 있고, 저는 아무래도 좀 그런 양해를 얻어서 다시 자고 그 출근을 위해서 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거죠. 물론 이 생활 자체도 고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새벽에 팍 울어대고 어느 정도 깨고 다시 좀 피곤하더라도, 뭐 예를 들어서 점심에 약간 좀 별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눈을 좀 붙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말씀드렸는데, 그런 고충들이나 좀 어려움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피로도와 그런 시간 내기 문제긴 한데, 뭐 이런 걸 다 상쇄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또 기르는 즐거움이 뭐 더 커서 뭐 그런 걸 다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.